바로 두바이 왕세자의 최신 발표입니다. 이게 2025년 11월 11일이었죠. 함담 빈 모하메드 왕세자가 두바이의 굉장히 야심찬 미래도시 전략, 특히 그 첨단 항공 모빌리티 정책이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이게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게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왕세자의 발표가 두바이가 그리고 있는 그 거대한 도시교통의 미래청사진,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죠. 조비 에이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의 현재와 또 미래, 더 나아가서는 중동을 넘어서 글로벌 항공 모빌리티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인 진보도 있고 또 정책적인 의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입지 강화, 이런 여러 목표들이 막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당히 입체적인 사건입니다. 우선 그 왕세자 트윈 내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내년 에어택시 출시를 앞두고 첫 유인 eVTOL 비행이 마르함에서 이륙해서 알막툰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게 그냥 뭐 시험 비행 성공했다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뭐가 특별한 거죠?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유인 비행 성공이라는 거하고 정부 최고위급의 직접적인 공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단순히 기체를 뭐 원격으로 조종해서 띄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사람 탑승을 전제로 설계되고 또 테스트된 기체가 비행에 성공했다는 점이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도시의 미래 비전을 총괄하는 왕세자가 자기 공식 채널을 통해서 직접 밝혔다는 거. 이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아주 강력한 지지, 그리고 신뢰를 대내외적으로 그냥 공표하는 행위인 거죠. 단순한 기술 보고가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선언, 이런 성격이 꽤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마일스톤 달성 그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최고 지도자가 직접 언급을 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위상이라든지 추진력을 확 끌어올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두바이가 그 지난 엑스포 2020 이후로 계속 강조해왔던 거잖아요. 미래교통 허브 만들겠다. 특히 첨단 항공 모빌리티, AAM이라고 하죠. 도심항공교통 UAM을 포함해서 이 차세대 항공 운송 시스템을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침 왕세자가 이 발표를 한 시점이 RTA, 그러니까 도로교통청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거,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시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발표 시점 자체에도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혹시 뭐 COP30 같은 국제적인 환경 이슈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상당히 그 타이밍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또 탄소 중립,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곧 열릴 COP30,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같은 걸 앞두고 각국이 막 친환경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비의 이 eVTOL은 100% 전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운항 중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소음 수준도 기존 헬리콥터의 한 200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매우 조용합니다. 이게 두바이가 지금 추진 중인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전략 2030, 이 목표하고 아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특성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이런 첨단 기술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두바이는 미래 친환경 교통의 선두주자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간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아주 강력하게 던지려는 의도가 있다, 이거네요. 기술 과시도 하고 정책 홍보도 하고 또 국제적인 리더십까지 확보하려는, 어떻게 보면 다목적 카드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산유국들이 많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에너지 전환이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같은 걸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두바이가 선제적으로 이런 첨단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을 막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신들의 어떤 경제 구조를 좀 다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로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요, 두바이의 큰 그림, RTA가 추진하는 그 전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왕세자가 RTA의 인프라 프로젝트 점검하면서 이 발표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지금 막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RTA의 그 첨단 항공 모빌리티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뭐 당연히 이번 발표의 중심이죠. eVTOL 에어택시의 상용화. 이걸 위해서 조비 에이비에이션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6년 동안 두바이 안에서는 독점적으로 에어택시를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목표 시점은 2026년 상용 운항 개시인데 이번에 첫 유인 비행 성공하면서 두바이가 진짜 세계 최초로 실질적인 도심항공교통, UAM 서비스를 하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죠. 와, 6년 독점 운영권이요? 이야, 이거 조비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다른 경쟁사들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그럼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바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사실 뜨고 내릴 데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무용지물이죠. 네. 그래서 수직 이착륙장, 이걸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이 버티포트 네트워크를 도시 곳곳에 까는 게 필수적입니다. 지금 두바이 국제공항 GXB 근처, 다운타운, 두바이 마리나, 팜 주메이라 같은 주요 거점 지역 중심으로 여러 개 버티포트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영국의 버티포트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나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죠. 포스터 플러스 파트너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설계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트윗에서 도시의 첫 번째 버티포트가 개발 중이라고 구체적으로 딱 언급한 걸 보면 이게 그냥 설계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부지 확보라든지 초기 공사 같은 실질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죠. 아, 하늘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땅 외 인프라까지 동시에 쫙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축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특히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세 번째 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혁신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존 도시교통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RTA는 이 EVTO 에어택시를 단순히 부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고급 교통수단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메트로, 버스, 트램,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자율주행 셔틀 같은 지상교통 시스템하고 완벽하게 연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친화적인 그런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 이 EVTOL이 효율적인 공중이동축 역할을 하도록 전체 모빌리티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거는 진짜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냥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 뾰 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이동성을 공중 플러스 지상 플러스 보행까지 다 아우르는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완전히 재편하겠다? 와, 마치 도시의 혈관 시스템을 새로 디자인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두바이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기술 도입에만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도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비의 에어택시는 이 거대한 통합 모빌리티 생태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항에 내린 승객이 버티포트까지는 자율주행 셔틀로 싹 이동하고 거기서 에어택시로 도심의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까지는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하는 식의 아주 끊김없는 seamless 이동 경험 이걸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야, 그렇다면 이 야심찬 계획의 핵심 기술 파트너인 조비 에비에이션,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그 많은 EVTOL 개별사들 중에서 왜 하필 조비가 두바이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떤 강점이 있는 건가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 EVTOL 분야에서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 기체인 S4 모델은 6개의 큰 로터, 프로펠러를 쓰는데요. 이 로터들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때는 헬리콥터처럼 위를 향하다가 앞으로 쭉 날아갈 때는 비행기처럼 앞으로 딱 기울어지는 틸트 로터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이 수직 이착륙의 편리함하고 또 고정익 비행기의 속도랑 효율성을 잘 결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00% 전기 추진 시스템 덕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음이 매우 적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이착륙할 때 소음이 65dBA 이하라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대화 소음 수준 정도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순항할 때는 더 조용해져서 도심 환경에 아주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그러니까 약 200마일 정도 되고요. 한 번 충전하면 약 160km, 100마일 이상 날 수 있어서 두바이 같은 도시 안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근처 도시 가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성능입니다. 소음이 그렇게 적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겠네요. 도심에서 운용하려면 정말 필수적인 요소일 테니까요.
그럼 이번에 두바이에서 비행한 그 기체는 실제 상용화될 모델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이번에 그 마르함 지역에서 알막퉁 국제공항까지 비행한 기체 등록번호가 N541JX인데 이 기체는 조비가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고 만들어서 시험 중인 여러 대의 시제기 중 하나입니다. 실제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된 유인 탑승 모듈이고요. 이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들 시설에서 수천 번 넘게 시험 비행을 거치면서 안전성하고 성능 데이터를 계속 쌓아왔어요. 이 기체를 직접 UAE로 가져와서 두바이의 실제 환경 조건, 예를 들면 높은 기온이라든지 모래먼지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걸 테스트한 거죠. 아까 그 마르함에서 알막퉁 공항까지의 비행 경로가 단순한 시험 비행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이 중요했던 건가요? 마르함은 두바이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비행시험하고 훈련하는 구역이에요. 반면에 알막퉁 국제공항, DWC는 두바이 남쪽 제벨 알리 근처에 있는 아주 큰 국제공항이고요. 이 두 지점 사이를 비행한다는 건 그냥 뻥 뚫린 데서 뜨고 내리는 걸 넘어서서 실제 두바이 남부의 통제된 공역, 에어스페이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막퉁 국제공항의 기존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에어 트래픽 컨트롤하고 성공적으로 통신하고 통합되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즉, 통제된 실험실 환경을 벗어나서 복잡한 실제 도시 환경하고 기존 항공 인프라 속에서 eVTOL이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건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비행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하고의 통합 능력까지 검증했다 이런 셈이네요. 기술적인 부분 외에 아까 정치적인 의미도 크다고 강조하셨는데 왕세자의 이번 발표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이 회사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함단 빈 모함메드 왕세자는 단순히 두바이의 왕족이다. 이런 지위를 넘어서서요. 두바이의 미래 전략, 특히 기술 혁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리더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조비의 비행 성공을 직접 언급하고 앞으로 계획까지 밝혔다는 건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RTA라는 특정 부처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두바이 정부 전체, 더 나아가서는 왕실 차원에서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는 국가적인 아젠다다. 이걸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왕세자 직속 프로젝트로 공인받은 셈이라고 할까요? 와, 그렇게 되면 진짜 프로젝트의 무게감이나 추진 동력이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조비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 공급하는 파트너, 이걸 넘어서서 두바이의 미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딱 굳히게 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복잡한 규제 승인 과정이나 부처 간 협의, 인프라 구축 지원 이런 데서 RTA뿐만 아니라 UAE 민간항공청, GCAA, 두바이 미래재단, 두바이 경제관광부 같은 관련 정부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패스트트랙이 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강력한 정부 지원은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확실히 조비에게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린 셈이네요. 그렇다면 두바이에서의 이런 성공적인 출발이 다른 지역, 특히 중동 시장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두바이는 오랫동안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관광, 그리고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해왔잖아요. 다른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도입할 때 두바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조비가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EVT 에어택시 상용화 모델을 만들고 운영 노하우를 쌓는다면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추진 중인 네옴시티의 미래 모빌리티 계획이나 카타르 도하, 아부다비, 바레인, 마나마 같이 이미 EVT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주변 국가나 도시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레퍼런스 모델이 될 겁니다. 두바이가 일종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면서 조비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바이의 비교적 좀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든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비가 기술을 검증하고 또 운영 모델을 표준화하고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기에 아주 이상적인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성공을 거두면 그 경험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세자의 이런 공개적인 지지 표명이 조비의 기업 가치나 추가 투자 유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공개적인 언급과 지지 표명은 이건 뭐 사실상 국가 차원의 보증 수표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민간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조비에 이미 투자한 토요타나 또는 앞으로 투자할 가능성에 있는 잠재적인 신규 투자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신뢰의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두바이 정부가 이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구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건 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 투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두바이 RTA의 향후 5개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서 상당히 큰 규모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 늘어난 예산 중에서 꽤 많은 부분이 스마트 모빌리티, 특히 이런 첨단 항공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운영 시스템 개발에 투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비의 에어택시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버티포트 건설이라든지 관제 시스템 통합, 또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이 훨씬 더 탄탄해질 걸로 예상할 수 있죠. 미국에서의 그 인증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비는 지금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기체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거든요. 2025년 중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 운항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문 중 하나인데요. 두바이에서의 성공적인 유인 비행, 특히 실제 공항 환경하고 통합해서 운영해본 이런 실증 데이터는 FAA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조비 기체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 입장에서도 그냥 통제된 환경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에서 검증된 결과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야, 종합해보면 이번 왕세자의 발표는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조비에게는 강력한 정치적 후원 확보, 실질적인 기술 검증 성공, 시장 및 투자자 신뢰도 제고, 그리고 규제 승인 과정에서의 이점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셈이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트윗 하나로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발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두바이 한 해를 나는 에어택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네, 앞으로 몇 가지 중요한 마일스톤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첫 상용 비행 개시 시점이겠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후년 초입니다. 이때 첫 번째 노선, 예를 들면 알막툼 국제공항에서 두바이 다운타운, 팜주메라 이런 구간에서 시범적인 상용 운항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면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버티포트 건설은 그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상용 운항을 하려면 그 핵심 거점에 버티포트가 운영 준비를 딱 맞춰야 하죠. 현재 스카이포스하고 RTA가 설계 중인 주요 버티포트들의 착공은 2025년 말, 그러니까 내년 말쯤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초기 노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버티포트 인프라는 2020년 운항 개시 시점에 맞춰서 완공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야 계획대로 2026년 상용화가 가능하겠죠. 이용 요금에 대한 예상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요금 체계는 없습니다만 업계 전문가들이나 외신 보도를 좀 종합해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구간에 편도 요금이 $70에서 $90 사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이 수준이 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고급 택시나 헬리콥터 서비스보다는 좀 싸지만 대중교통보다는 훨씬 비싼 수준이죠. 구체적인 요금 정책은 2020년 상용 운항 시작하기 직전에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초기에는 역시 시간 전략이 중요한 비즈니스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주 타겟이 되겠군요. 두바이에서의 성공 이후에 해외 확장 계획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조비하고 두바이 모두 이 두바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운영 경험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네움시티 프로젝트 참여라든지 아니면 뭐 싱가포르, 일본, 특히 오사카, 칸사이 지역 쪽,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한국 시장 진출까지도 본격적으로 좀 타진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나라의 규제 환경이나 시장 특성에 맞춰서 진출 전략을 짜겠지만 두바이에서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하고 운영 실적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논의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함단 왕세자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소셜미디어 홍보, 이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두바이가 구상하는 미래 첨단 항공 모빌리티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조비 에이비에이션을 공식적으로 딱 못을 받고 기술, 조비, 인프라, 스카이폴츠 같은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정책 및 규제, RTA, GCA, 왕실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실제 상용화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개념 증명, Proof of Concept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음을 알리는 선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어떤 신기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 도시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려는 거대한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거군요. 조비 입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두바이에서 실질적인 운영 경험하고 실적을 쌓아서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글로벌 UAM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조비한테는 물론이고 두바이에게도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두바이는 이걸 통해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 확고히 하고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관광이나 비즈니스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 중동 지역 안에서의 어떤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늘길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 이렇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네, 이번 두바이와 조비의 사례는 이 EVTOL 산업이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의 현실, 실제 도시 교통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두바이의 성공 여부는 앞으로 전 세계 다른 도시들의 UAM 도입 속도나 방향 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첨단 항공 모빌리티가 이제 보편화되었을 때 기존의 도시 경관, 특히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수많은 EVTOL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소음 환경은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